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사실은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착각과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완벽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론 속의 작은 오류가 어떻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찾아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문인 천문학의 깊고 푸른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그것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작된 인류의 지적 여정에서 가장 극적으로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천체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이른바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죠. 이 이론은 너무나 직관적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과 행성이 우리 머리 위를 도는 것처럼 보였으니 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지구 중심설을 바탕으로 행성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거대한 원 안에 작은 원을 그리는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때로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들의 기묘한 궤적까지도 완벽하게 예측하는 듯 보였죠. 그의 우주 모델은 그 정확성과 설명력 덕분에 무려 1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인류의 우주관을 굳건히 지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적 노력의 산물이었고, 그야말로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의 거대한 금자탑과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완벽해 보이던 이론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측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프톨레메이오스의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하고 기괴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주전원 위에 또 다른 주전원을 덧붙이는 식으로 말이죠. 마치 낡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태롭게 지지대를 계속 덧대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이제는 우아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설명들이 난무하게 되었고요. 이쯤 되자 몇몇 학자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토록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모델이 우주의 진정한 모습일까? 어딘가 더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실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어떨까 하는 파격적인 발상이었죠. 그의 태양 중심설은 행성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주전원이라는 번거로운 장치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비록 초기에는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이 대담한 아이디어는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에게 이어지며 비로소 빛을 보게 됩니다. 갈릴레오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목성의 위성들이 목성 주위를 도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케플러는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완벽한 원이 아닌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혁명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순간 인류는 수천 년간 믿어왔던 우주관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구 중심설이라는 거대한 착각이 무너져 내리면서 비로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유려한 타원 궤도를 그리는 훨씬 더 단순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적 오류는 역설적으로 우주를 향한 가장 위대한 발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렸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천문학의 역사는 명확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런 지적 겸손함이 불러온 경이로운 발견의 역사는 비단 고대 천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돌려 19세기 말의 어느 밤, 인류의 시선이 다시 한번 붉은 행성, 화성을 향했던 때로 가볼까요? 당시 많은 이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저 붉은 점에 미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희망에 불을 지핀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사업가이자 열정적인 아마추어 천문학자였던 퍼시벌 로웰이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에 자신만의 천문대를 짓고
강력한 망원경으로 화성을 수십 년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 너머로 화성 표면에 마치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복잡하고 가느다란 선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로웰은 이 선들이 그저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라 화성에 사는 지적인 존재들이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든 거대한 운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그려낸 화성 지도는 수많은 운하들로 가득했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신문 일면에는 로웰의 발견이 대서특필되고 사파가들은 화성 운하를 건설하는 외계인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냈습니다. 사람들은 화성에 지능을 가진 문명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열광하며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들떴습니다. 당시의 과학소설은 물론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화성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죠. 마치 우리가 지금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화성은 가장 뜨거운 미지의 행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죠. 천문 관측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더 강력하고 정교한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로웰의 주장은 점차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다른 숙련된 천문학자들이 로웰이 그렸던 운하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화성 표면에서 어떠한 인공적인 구조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로웰이 보았던 화성 운하는 망원경의 한계와 인간 눈의 착시 현상이 빚어낸 환상, 즉 지적 오류였음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로웰의 주장을 맹신했던 대중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테죠. 그러나 이 착각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로웰의 운하 주장은 인류가 화성에 대해 품었던 오랜 호기심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화성을 향한 인류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진정한 화성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망원경 너머로 흐릿한 상상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인 탐사선과 로버들이 붉은 행성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며 화성의 실제 지형과 환경, 그리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헤매게 된 것입니다. 화성에 착륙한 로버들이 보내온 선명한 이미지 속에는 로웰의 운하는 없었지만 그 대신 강물이 흘렀던 흔적, 고대 바다의 증거, 그리고 미생물 생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놀라운 발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로웰의 환상이 없었다면 인류가 화성에 이렇게까지 강렬한 관심을 갖고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며 탐사를 진행했을까요? 그의 착각은 역설적으로 인류를 미지의 행성으로 이끈 거대한 탐험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경이로운 진실들을 마주하게 된 셈이죠. 때로는 완벽한 진리보다 한때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오류가 더 큰 발견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화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 과학의 발전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또 다른 거대한 착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태양계의 가장 안쪽 행성, 수성의 궤도에서 시작된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19세기 중반,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거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이 어떤 타원형 궤도를 그릴지, 그 속도는 어떠할지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우주를 손안에 넣은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우주시계에도 유독 설명되지 않은 작은 흠집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수성의 궤도였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부터 공전하는 행성인데요.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그리지만 그 타원의 근일점, 즉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매번 조금씩 움직이는 미세한 오차가 발견되었던 겁니다. 이 오차는 당시 뉴턴 역학으로 예측했던 값보다 훨씬 더 컸고 아무리 정밀하게 계산해도 설명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한 현상으로 남아 천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마치 완벽하게 조립된 기계에서 나사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았달까요? 이 작은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과학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1859년 프랑스의 저명한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에는 수성의 궤도 오차를 분석해 벌컨의 예상 궤도를 계산했고
이 예측을 토대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벌컨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관측에 매달렸습니다. 태양 근처에 작은 점 하나라도 발견되면 벌컨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수많은 보고가 쏟아져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오해이거나 오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이어진 벌컨 탐색은 결국 허망한 좌절로 끝나고 말았죠. 보이지 않는 행성 벌컨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수성 궤도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뉴턴 역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균열이었고 당시 과학계는 깊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인류에게 새로운 우주론의 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20세기 초 한 젊은 물리학자가 등장해 이 오래된 난제를 해결할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더 이상 뉴턴처럼 끌어당기는 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주가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직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처럼 질량이 큰 물체는 이 시공간의 직물을 휘게 만든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행성들은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볼링공이 트램펄린 위에 놓여 트램펄린 천을 움푹 들어가게 만들고 그 주변을 굴러가는 구슬이 휘어진 천의 곡면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아인슈타인의 이 놀라운 이론은 수성의 궤도 오차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미세한 궤도 변화가 휘어진 시공간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벌컨이라는 가상의 행성을 찾으려 했던 수십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의 우주 이해는 차원이 다른 경외감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 수성의 작은 오차는 뉴턴의 완벽했던 우주관에 균열을 내고 그 균열 속에서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통찰력이 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행성 벌컨을 찾아 헤매던 그 오랜 시간은 인류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맹신했던 가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세상을 뒤바꿀 엄청난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수성의 미세한 궤도 오차는 그렇게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빈틈을 드러냈고 그 빈틈은 결국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과학자를 통해 새로운 우주를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죠. 그가 제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단순히 수성의 미묘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근본적인 시야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시공간 자체가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질량에 의해 휘어진다는 혁명적인 개념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인류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행성 벌컨을 수십 년간 찾아 헤매는 그 지난한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을 향한 길을 닫고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우리가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던 이론의 작은 틈새는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발견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드러난 불일치는 인류를 새로운 차원의 우주론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흔드는 작은 균열이야말로 과학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일 겁니다. 진리라고 맹신했던 것이 사실은 불완전했다는 겸허한 인정을 통해 인류의 지적 탐구는 더욱 깊고 넓은 바다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실패라고 불렀던 것들이 사실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을 천문학의 역사는 가장 극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착각과 오류들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더 깊고 근본적인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단서이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이정표였던 것이죠. 특히 수성궤도 오차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이 뉴턴의 견고했던 우주관을 무너뜨리고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으로 확장시켰던 지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지적 충격과 함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기존의 진리가 무너지고 그 위에서 전혀 새로운 혁신이 탄생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지적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속에도 미래의 누군가가 찾아낼 위대한 실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수 하나가 또다시 인류의 지적 지평을 넓히는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겠죠. 우주를 향한 인류의 탐험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 어떤 놀라운 착각과 발견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